자, 계속해서 차트 보면서 이 주요 뉴스 분석해보고 또 전략 짜보는 이슈앤 차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IM투자증권의 김동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중국 증시 분석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락을 한 이유가 이제 인민은행이 뭐 유동성 긴축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물론 저희 코스피 지수도 1% 가까이 떨어졌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여갈피 발행을 중지를 했죠, 잠깐. 네. 근데 그 중국이 지금 뭐 유동성이 많아서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중국이 그 시장의 유동성을 줄인 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한 9조 원 정도, 우리나라 돈 9조 원 정도 일단 중단이 됐는데, 사실 그 중국은 지난번에 미니 경기 부양책도 있었지만, 그 이번에 그 18개 3중 전회에서 아마도 그 지방채 발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은 9조 정도 줄였지만 지방채 발행하게 되면은 그 지방정부 부채가 약 GDP의 41%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중앙은행 돈이 풀지 않지만 지방에서 돈을 풀어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유동성을 일부 잠시 중단한 걸 가지고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냐. 물론 그 7일물짜리 그 금리가 약간 뛴 것은 사실이지만 네. 이것이 이제 위기로 가거나 아니면 유동성 회수로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긴축을 할 것이냐라는 쪽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도 중국은 지방채 발행이 나오는 순간 아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뛸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지방이 중앙정부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 그림자 금융이 생겼기 때문에 네. 이걸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중국의 어떤 신용 상태라든가 금융 상태가 굉장히 안전 상태로 회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이 불안한 상태냐라고 물어본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 그 중국도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이 굉장히 기로에 와 있습니다. 이게 중국 월봉 차트인데요. 과거에 여기 900부터 시작해갖고 6100까지 갔다가 지금 2180입니다. 그러면 3분의 1 터방된 거죠. 근데 지금 현재의 차트는 상당히 상승을 할 차트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얘기는 결국 그 지금의 어떤 뭐 유동성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먼 미래를 본다면 물량이라든가 그걸 짚기 위한 어떤 뭐 트릭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중국의 이슈를 그런 쪽으로 나쁜 쪽으로 해석할 상황은 전혀 아닐 것이다. 또 이번 GDP 7.8% 났을 때 뭐 다음에 7.5 밑으로 갈 거다, 뭐 7도 깨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추세적으로는 상당히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네. 외부에서 원하는 것처럼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든가 어떤 신용 경색에 대한 문제를 3중 전회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려가 불식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경색 관련한 우려는 기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 쪽에서 혹시 그래도 잠재적 리스크로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사안은 없습니까? 그것이 이제 바로 그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지방채를 풀어주게 된다면 그 그림자 금융이 이제 거의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거의 고리 수준이라고 합니다. 10% 정도를 이자를 줘가면서 은행권에서 10% 정도 이자를 주면 돈을 빌려다가 그거를 대출해주고 이렇게 돌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만약에 지방 정부에서 해결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그 위험 수위는 넘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뭐 중국 관련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일단 미국, 영국 이런 쪽에 어떤 그 부동산 버블, 과열 조짐이 있다라는 뉴스에 이어서 지금 신흥국, 특히 이제 중국의 집값이 지금 조금 들썩들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 또 리스크로 작용할 요인은 없습니까? 중국은 사실 그 땅덩어리도 큰 데다가 중요한 것은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네. 또 이 아시아 민족들은 자기 주택에 대해 소유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중국의 집값은 대도시 쪽에서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지금 뭐 버블로 지금 얘기하는 어떤 뭐 케이스 실러 같은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2008년도, 9년도와 지금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시대가 달라서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주택버블은 누구나 겪는 주택버블. 무슨 말이냐면 서브프라임이라 그래가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낮은 신용을 낸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대출을 받아서 그 이익을 좀 보고 싶어서 누구나 달려들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발생했던 시절이고 지금 서브프라임에 그 투자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깡통이 다 돼서 남아있는 것은 있는 자들만이 남아있어 도시 주변만 오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 투기 지역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처럼 누구나 투자하게끔 만든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본다면 주택버블이 그렇게 쉽게 터질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그 2008년도 9년도에도 주택에 대한 버블이 터진다 하고서 한 2년 정도 뒤에 터졌기 때문에 지금 다 2년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당시보다 저금리보다는 저신용자보다는 지금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 거의 가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그때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라고 판단한다면 아마 이번에 케이스 실러 교수는 아마도 조금 실러 교수는 미스를 좀 냈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럽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죠. 스페인이 드디어 이제 뭐 9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좀 돌아선다라고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어느 정도의 의미를 두고 보셨습니까? 뭐 의미를 부여하면은 부여할 수 있는 거고 의미를 안 부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하고 스페인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나라하고 기업하고 비교한다는 게 웃을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계속 실적이 그러니까 이번 분기는 괜찮았지만 지난 분기에는 실적이 계속 좋아진데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 부합 못했어 그래 악재야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스페인은 하도 적자가 나니까 이제 GDP가 좀 좋아지니까 이게 웬일이니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참 웃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적자 재정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7%에서 4%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네. 안정된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안정됐냐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죠. 실업률이 26%인데 뭐가 안정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더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유로존의 가장 위국 중에 하나가 네. 그나마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았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여러 분기 동안 진행이 되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시장을 접근하면 그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좀 갑자기 든 궁금함인데 그 해외 투자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금 유럽과 중국 쪽이 지금 모멘텀이 같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쪽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중국에 합니다. 어. 왜냐하면 유럽은 뭐 사실 금융위기 하면서도 한 거 없어요. 금리 조금 내리고 ATR을 좀 풀어주고 무제한국채 아예 하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 하락분을 다 되돌렸거든요. 근데 네. 중국은 아직도 갈 자리가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국은 또 쓸 수 있는 카드가 정부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다. 안 쓴 카드가 많기 때문에 중국은 살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엄청나게 상승할 거다. 네. 또 하나 재미난 것은 뭐냐면 주식은 아마 오래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한 번 간 자리는 꼭 간다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 6,100 갔었으니까 6,100 또 갑니다. 한 번은 갑니다. 그게 이제 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약간의 좀 그 위험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 시절로 다가온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고점 대비로 상당 기간 지금 그 2007년도부터 지금 13년이니까 네. 약 7년 정도 횡보했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주식은 한 7년 정도를 하락하고 횡보하게 되면 되돌림을 주기 시작한다라고 본다면 중국이 메리트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얘기도 좀 해보죠. 어제 1,050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뭐 빨간불이 들어온 거로 지금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환율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원달러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는요 달러가 너무 넘쳐나간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그 지금 시장의 환율이 추가적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특히 어저께 물론 월봉은 이달 말일 날 완성이 되죠. 네. 근데 차트로 보면 사실은 이 자리가 세 번째 저점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어저께 무너졌습니다. 약간 무너졌기 때문에 한 2원 정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아마도 1,019원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그 모건스탠리가 좀 1,000원 붕괴 얘기가 나왔었는데 1,000원 붕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락 파동을 봐도 지금 그 세 번째가 1파 하락, 3파 하락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5파 하락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국면이 이제 마지막 국면이라면 여기서 한번 하락을 했고요. 여기 56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요 고점에서 다시 56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파동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한 번 더 하락한다면 56원 정도 하락한다면 계산해 보니까 1,019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요 정도까지는 눌릴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이 얘기는 결국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좋아져서 국내장이 상당한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